열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먼치킨 웹툰 보면서 없애볼까요? 전생의 과오로 바로잡기 위한 망나니 왕자의 회귀 이야기, 멸망한 왕국의 사망자가 회귀했다 소개하겠습니다. 도박에 미쳐 부하와 함께 카지노에 들락거렸던 유리브리올, 그는 카지노에서 시비가 걸려 참교육한 나머지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주인공이 기다리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국의 황녀였습니다. 왕국과 제국의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에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약속 시간이 늦은 주인공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실로 변명하다가 말실수로 인해 당분간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듣게 되면서 제국과 왕국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죠. 그 사실을 몰랐던 주인공은 왕국의 최대 전력인 아버지가 없는 나머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부하의 희생 끝에 간신히 도망친 주인공, 제국 기사가 그를 발견했지만 자비를 베풀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뒤 하염없이 죽을 자리를 찾던 주인공은 왕자가 된 부하에게 죽고 맙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과거로 회귀한 상황, 회귀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전생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검술 선생에게 진심을 다한 수업을 받게 됐으며 전생에 배신했던 기사가 찾아오자 배려는 통해 그의 마음을 바로잡게 만들었죠. 거기에 그치지 않은 주인공은 재능이 충분하나 노력하지 않는 기사가 떠올라 그의 자세를 고치려고 나섰는데, 과연 주인공은 전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회귀와 복수라는 흔한 소재이지만 그 맛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작가 또한 익숙하지만 좋은 작가이며 이야기 흐름 또한 안정적이라 먼치킨 작품 좋아하면 재밌게 볼 거라 생각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전생의 불행을 막기 위한 상단 아들의 회귀 이야기, 은혜 상단 막내 아들 소개하겠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중소 상단을 천하 3대 상단으로 만든 주인공, 그는 가족과 함께 키운 상단이 불타며 사람들이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상단을 습격한 범인은 무림맹 산하의 백천상단, 주인공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상단이 너무 커진 나머지 습격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허망함이 남은 채 죽고 맙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때 15살 시절로 회귀한 상황 파악을 끝낸 주인공은 전생에 겪었던 위기를 알기에 미리 대비하기로 결심했죠. 그 시작으로 며칠 뒤에 일어날 화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호의와 시종을 데리고 음기가 가득한 영역을 찾으러 갔죠. 그렇게 영역을 벗고 황골탈퇴를 한 주인공, 몸이 회복되면서 자기가 지닌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선 야근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걸 위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둘째 형과의 비밀에서 버티는 걸 조건으로 기회를 얻게 됐으며 곧바로 비밀을 시작하게 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전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확실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상당 관련 무협 작품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화, 액션, 망나니 성격 등 여러모로 마음에 들며 답답함 없는 먼치킨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염라대왕의 자비로 소설 속 엑스트라로 빙의된 이야기, 아카데미의 검술 강사가 되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겨우 먹고 사는 웹 소설 작가 주인공, 그는 코피를 흘려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과로사로 죽고 말았죠. 죽은 주인공은 지옥으로 이동됐으며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인공이 죽은 순서가 당첨 숫자였기에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죠. 소설가였던 주인공은 다른 소설 속에 빙의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염라대왕은 그 소원이 재밌다며 추가로 가벼운 부탁을 들어준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모든 소원을 빈 주인공은 곧바로 소설 속에 빙의됩니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이 빙의되는 줄 알았으나 엑스트라 검술 강사에 빙의됐죠. 그의 불만은 잘생긴 얼굴과 많은 재산으로 인해 금세 종식됐으며 지원한 아카데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헌터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죠. 전생과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한 주인공은 자기를 무시한 창술 선생과 명예결투를 하게 됩니다. 결투가 성사돼서 일주일의 시간이 생긴 주인공, 원작 주인공의 기연을 공유받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원작과 다르게 비급이 아닌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비급의 주인인 걸 알자 주인공은 제자로 받아달라 생떼를 부렸죠. 그러자 혈맥에 기운을 넣어 단전을 완전히 개방시켜 몸에 변화를 줍니다. 그로 인해 주인공은 엘리트라 불렸던 창술 선생을 손쉽게 제압하며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과연 주인공은 아카데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더럽고 웃기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흔한 아카데미물을 생각했지만 거기에 더 더럽고 웃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품의 매력이 한층 더 살아나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목소리 위해 게임 속에서 소이풀로 성장하는 회귀자 이야기, 소이풀의 재앙 소개하겠습니다. 랭커에 함정에 빠져 목숨이 위험했던 길드원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영웅 도살자 안재현은 홀로 쳐들어갔죠. 이번에도 이게 생각이었던 주인공은 가족이라 생각한 길드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로 인해 함정을 판
랭커는 죽어가던 주인공을 향해 접속할 때마다 죽여준다며 경고했죠. 그렇게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 배신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트럭에 치였고 복수심만 남은 채 죽고 맙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게임이 출시된 지 10개월 된 과거, 회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아무도 믿지 않게 돼서 쇠뿔하기로 결정했죠. 복수를 위해 사체를 쓰고 기기를 산 주인공, 기기가 도착하자 바로 접속해서 전직 NPC를 찾아갑니다. 주인공은 마법사 클래스를 선택했는데요. 일반 마법사관이 쇠뿔에 최적화된 흑마법 네크로맨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골을 소환하여 성능을 확인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가 딥러닝 학습 문구를 본 주인공은 성능을 주입시키기 위해 자기가 소환한 해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고 전성기 시절의 실력을 주입하기 위해 레벨업한 스탯을 근력에 투자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익숙한 재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게임 판타지 장르의 회귀와 복수를 섞은 작품으로 늘 먹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잘 살린 나머지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존경하던 마탑에게 배신당해 복수를 꿈꾸는 마법사 이야기, 한계 찌는 천재 마법사 소개하겠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으로 마법사를 동경해 마탑에 들어간 주인공, 그는 마법사가 될 수 없는 육체였기에 자기 한계를 깨달아 버렸죠. 하지만 마법사가 되기 위해 자비를 하며 남물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식으로서 누구보다 뛰어났는데요. 논문을 교수에게 보여주자 배신당했죠.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마탑조를 찾아간 주인공, 그의 천재성을 파악하고서 따로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마탑조에게 납치당해 7년 동안 마법 실험을 당하는 실험체로 전락했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소꿉친구에게 함께 유학 가자고 제안받은 주인공, 하지만 계획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제안을 거절하고서 마도 축제까지 기다렸죠. 시간이 흘러 마도 축제 당일, 주인공은 계획에 필요한 스태프를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탑의 동력원을 얻기 위해 자기를 괴롭혔던 마법사들을 죽여 동력원에 도달할 수 있었죠.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계획을 성공한 주인공, 마탑주가 이를 눈치채고 곧바로 찾아왔지만 공간이동 마법진을 통해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고 체질이 바뀐 주인공은 복수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과연 주인공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입니다. 초반 유입을 위해 작화에 힘을 줬지만 뒤로 갈수록 초반과 다른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회빙한 소재가 아닌 작품이라 기대했지만 무난한 킬링타임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악당이 된 소년 이야기, 미로인 메모리 소개하겠습니다. 땅 밑에서 숨죽이던 재앙의 등장으로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일부가 재앙을 상대할 힘을 얻었죠. 그 사람들을 가드라 부르게 됐으며 재앙을 막아주는 봉인석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봉인석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가드가 되고 싶었던 해찬, 그는 가드로서 존재하는 초인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임시 가드로서 보호를 받았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재앙의 흐름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비밀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재앙과 함께 발견한 정체불명의 소녀 미로, 그녀는 주인공을 보더니 아는 채 했으며 도와주는 대가로 힘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인공 미로에게 받은 힘으로 눈앞에 재앙을 단숨에 없애버리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기절했던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자 미로는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출입 금지구역. 미로는 자기를 도와주면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전부 알려준다고 했죠. 제안을 받아들인 주인공은 금이간 봉인석을 벗어 재앙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미로의 힘을 통해 재앙을 토벌하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억울한 영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미로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주 쓰이는 소재를 활용했지만 작품 내 설정으로 인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비밀에 다가서며 드러나는 이야기, 미로라는 캐릭터의 매력과 개그 등 여러모로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